하자! 할 수 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런데 요즘 왜 이렇게 팔이 저리지? 손에 힘이 잘 안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오래 공부했나? 그래, 좀 쉬자. 잠깐 쉬자. 스트레칭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팔 올리기가 힘드네. 어깨까지 뻐근한 것 같기도 하고. 그나저나 왜 이렇게 아프지? 계속 욱신거리는데 이거. 가슴도 아프고. 앉은 자세 때문에 목 디스크 걸렸나? 목 디스크는 스트레칭을 하면 좋구나. 이렇게. 근데 이거 스트레칭 되는 게 맞나? 너무 아픈데. 안 되겠다. 이거 병원 가봐야겠다. 의사 선생님, 저 목 디스크가 심한가요? 목 디스크요? 목 디스크 아니에요. 흉곽출구 증후군이에요. 네? 흉곽출구 증후군이요? 저는 손이 저리고 또 뒷목이 이렇게 당기고 어깨까지 아프길래 목 디스크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한방 치료 받으면 좋아지겠죠? 네, 그럼요. 한방 치료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먼저 검사부터 받아보시지요. 오래 앉아서 공부하다 흉곽출구 증후군에 걸린 20대 남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 시간에서는 흉곽출구 증후군 한방 치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네, 오늘 활기찬 클리닉 시간에서는요. 흉곽출구 증후군과 한방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클리닉의 뉴페이스 전문입니다. 와. 윤홍열 원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선 사연에서 20대 남성분이 공부를 참 열심히 하셨나 봐요. 맞아요. 공부할 때 특히 목이 좀 뻐근하고 아프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목 디스크를 의심하다가 병원에 갔는데 이름조차 굉장히 생소합니다. 흉곽출구 증후군. 저는 좀 생소해서 어려워요. 네네, 어떤 질환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흉곽출구 증후군은 흉곽 위쪽에서 위치한 구조물에 의해서 그 쇄골 아래로 지나가는 신경 혈관들이 압박을 받아 생기는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쇄골 아래. 네.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하실 텐데요. 네네. 쇄골을 기준으로 봤을 때 빨갛게 표시된 부분처럼 쇄골 아래에 있는 여러 혈관들이 지나가는 통로들이 모인 곳이 바로 흉곽출구예요. 목에서 이어지는 신경이나 혈관은 이 삼각형 출구를 거쳐서 겨드랑이 근처에서 소흉근을 지나 팔까지 연결됩니다. 따라서 흉곽출구가 압박되는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나 통증 부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네. 보통 손이나 팔저림, 목, 어깨, 팔, 손가락까지 이어지는 묵직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림으로 또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쏙쏙 됐는데 증상만 들었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목 디스크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흉곽출구 증후군이라고 할 만한 특별한 증상이 따로 있는 걸까요? 네, 사회자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흉곽출구 증후군이라는 이름 자체가 생소하기도 하고 제가 맞췄군요. 목부터 손가락까지 이어진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인해 대부분 목 디스크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목으로 올라가는 전사각근이나 중사각근 쪽을 누르면 심한 통증을 느끼고 통증이 뒤통수를 타고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경우 목 디스크를 의심하여 MRI 찍어도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으로 승모근부터 어깨 축지까지 통증이 심할 경우 단순한 오십경 증상으로 이렇게 치부하고 주사를 맞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런 경우 정확한 진단에 기반한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병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보통 다음의 증상들이 동반된다면 흉곽출구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알려주세요. 우선 목 통증, 어깨 통증과 함께 네. 등 뒤까지 아프거나 가슴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라면 다음 단순한 목 통증이나 어깨 통증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쇄골 아래쪽을 누를 때 네. 통증이 매우 심해지거나 겨드랑이에 통증이 심한 경우, 이제 붓기나 팔에 피부색 변화가 나타난 경우는 간단히 넘기지 말고 의료기관에 찾아서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러겠네요. 이 증상들은 꼭 기억을 해놔야겠어요. 네, 뭐 붓고 팔의 색이 변한다면 빠르게 병원에 방문해 그럼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원인도 다양할 것 같거든요. 주요 원인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흉곽 위쪽에서 위치한 구조물에 의해서 쇄골 아래로 지나가는 신경 혈관들이 막혀서
압박되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네. 보통 질환 유형에 따라서 신경성, 정맥성, 동맥성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네. 원인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있습니다. 선천적 기형, 교통사고나 쇄골 골절 등 뇌상후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하고 이제 반복적인 팔 동작으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진료실에서 볼 때 이 중 가장 많은 원인이 잘못된 자세로 인한 거북목, 라운드 아. 숄더 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마도 컴퓨터, 스마트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최근 들어서 컴퓨터 및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함으로 인해서 각종 네. 질환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화면을 구부정한 자세로 보면 거북목 자세를 자꾸 취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어깨가 안쪽으로 말리고 등이 굽어지는 체형으로 이렇게 변형되기 쉽습니다. 아. 그래서 보통 거북목이 있는 경우 대부분 라운드 숄더도 동반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 나타나다 보면은 목 주변 근육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 어. 그래서 고개와 어깨가 앞으로 쏠리면서 흉곽 수구 공간도 점점 좁아지고 통증도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역시 생활 습관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겠네요. 맞아요. 희수 씨도 봐도 이 거북목 때문에 고민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컴퓨터 이제 업무도 하고 또 맞아요. 앉아서 하는 일이 또 많다 보니까 그 다 같이 겪는 것 같아요. 이 맞아요. 증상들을.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게 알면서도 사실 좀 쉽지가 않죠. 맞습니다. 이렇게 네. 뭐 4가지 정도로 그 원인을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는 발생하는 원인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좀 겁이 났습니다. 예, 평소 흉곽 출구 증후군이 만약에 의심이 된다 했을 때 좀 스스로 자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너무 궁금해요. 그런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테스트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네네. 우선 간단한 테스트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네. 똑바로 선 자세에서 가슴을 펴고 턱을 이렇게 당기는 자세, 보통 우리가 차렷 자세라고 하죠. 네. 차렷. 이렇게 자세에 취했을 때 팔이 저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팔을 저래요? 위로 들었을 아니요. 때 증상이 심해진다면은 네. 이제 정확하게 검사를 다음 단계까지 넘어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절여야 되나요? 이게 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 시간 몇 분 그렇죠. 정도 유지를 보통 하고 봤을 있을 때. 때 한 뭐 10분에서 아. 15분까지는 이렇게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오,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네네. 그렇죠? 그다음 이제 이학적 진단이라 해서 네.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해볼 수 있는 자세인데요. 네. 이제 널리 알려진 게 팔 상승 스트레스 검사입니다. 이 방법은 할 때 흉곽증후군 진단할 때 재현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90도로 어깨를 벌리고 주먹을 적당한 속도로 3분 동안 우리 해봐야겠다. 이렇게 쥐었다 폈다 네, 했을 주먹을 때 쥐었다 팔이 저리고 네. 묵직한 통증 오. 그리고 힘이 빠지기 저래요? 시작한다.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흉곽출구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3분 동안 전 아직까지 절이진 않는데 네, 3분 동안 한번 해보실까요? 3분 동안 그래도 해봐야겠어요. 선생님 계실 때 한번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네. 네, 오늘은 또 한방 치료에 대해서 또 하고 있는데 네. 이 외에도 뭐 다른 검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영어로 된 그런 검사들도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에디슨 검사, 할스테드 검사 네. 등도 있는데 저희 이렇게 팔을 뒤로 이렇게 자세를 만들어서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네. 위로 라이트 검사에서 비슷한 앉아 자세로 계시다 하는 보니까 네. 동작하게 설명하는 게 좀 어려우시죠? 그렇죠. 네. 이런 검사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제 도와주는 검사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혼자 자가 테스트를 하기에는 좀 쉽지 않습니다. 앞서 알려드린 2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네. 진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특히나 그 한방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한방에서는 좀 어떤 부분을 주안점을 두고 치료를 하게 되나요? 저희는 이제 보통 비수술적 치료를 주로 하게 됩니다. 네. 그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로 호전이나 완치가 가능한데요. 오. 즉 전체 환자의 5% 내외인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방 치료로 쉽게 좋아질 수 있는데 네. 한의학에서는 저림 감각, 통증을 비증, 기체 혈어 등으로 해석하여 진단하여 이제 그 담음으로 인한 경락이나 신경과 혈관을 압박되는 그런 증상들을 치료하게 됩니다. 네. 다만 같은 질환이라 하더라도 개개인의 체질과 생활 습관, 자세 유형 등에 따라서 증상과 정도, 발생 원인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치료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체 혈어는 뭡니까? 기체 네, 혈어. 이제 기운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네. 보통 근육이 이제 뭉치는 경우 그런 경우를 기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게 기체 혈어군요. 네. 그럼 이제 치료를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방에서는 이 흉곽 출구 증후군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뭐 침을 놔줍니까? 뜸. 네. 뜸 이런 거.
당연히 다 그 한방에서는 침과 뜸이 기본이 되게 됩니다. 아, 네, 어떤 포함이 질환이든 되군요. 그렇겠지만 침과 뜸이 기본이 되는데요. 네. 이제 저희가 추나 치료, 침 치료, 약침 치료, 그리고 물리요법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 다양하네요. 네, 다만 급성으로 온 경우는 2주 정도의 시간이 들고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 대부분 만성으로 오게 되기 때문에 네. 2개월에서 6개월까지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길면 6개월까지. 네. 그 우선 가장 중요하게 시행할 수 있는 게 추나요법입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수기요법인데 이 척추뼈를 바로잡아 신체의 균형을 회복하고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장 기본이 되는 침치료입니다. 네. 네. 그 침치료는 원인에 따라서 시행 부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네. 우리 몸의 특정한 부위를 자극하여 인체에 유효한 자극을 주고 그리고 막혀 있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그 기체 기체를 혈압. 풀어주게 됩니다. 기체를. 네. 아. 그래서 경혈의 원리에 따라서 네. 주요 혈자리에 자침하거나 아니면 근육이나 신경 그리고 인대 이런 부분에 자침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이외에도 이제 통증 부위 한약재 유효 성분을 적재하여 추출하여 자입하는 약침요법이 있고 네. 약침. 그다음 체질과 기타 증상에 따라서 탕약을 복용하는 어. 것도 병행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수술할 정도가 아니라면 꾸준한 치료와 또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저희가 앞서서는 자가진단 테스트를 몇 가지 배워봤는데 일상생활에서 좀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운동 있으면 배워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죠. 네. 네, 물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준비해 왔는데요. 와. 물론 있군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사각근 네. 스트레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업무 중에 서 있는 것이 어렵다면 앉은 자세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사각근. 네. 사각근. 사각근. 열중시어 자세에서 목이 기우는 방향 이쪽으로 손을 잡아당겨서 목이 위안되도록 좌우로 번갈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면 제가 지금 저 동작을 좀 따라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저 한번 봐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맞나요? 목을 오른쪽으로 기울였다면은 네. 손을 뒤로 한 손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기울었으면 오른쪽으로 잡아주는. 홈트하는 것 같네요. 네. 이 동작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반대쪽. 사각근 스트레칭. 네, 사각근이 이제 목 옆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근육인데 이 네. 부분을 이완시켜 드리게 아.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동작은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등모으기 운동인데요. W자 스트레칭이라고도 합니다. 아, 이거는 저희가 좀 몇 번 해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서거나 똑바로 앉은 자세에서 상체를 곧게 세우고 양팔을 위로 이렇게 만세하듯이 펴줍니다. 그리고 네. 양팔을 구부리면서 팔꿈치 옆구리 쪽으로 당겨주고 좌우 날개뼈가 서로 맞닿게 수축하면서 10초간 유지하게 됩니다. 원장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쪽에서 만세. 네, 만세한 자세에서 네. 이렇게 뒤로 모아주게 됩니다. 이게 등이 모아지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 등에 등이. 자극을 느껴야 되는군요. 네, 아, 여기서 이제 이게 앞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굽어지니까 그러면 안 네, 되고. 맞습니다. 이 뒤쪽으로. 앞으로 굽어진 걸 이렇게 뒤로 펴줘야 펴줘야 돼요. 되는데. 이게 또 W자라서 W자 오, 시원해요. 스트레칭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네, 다음 동작도 배워볼게요. 네, 그 마지막으로는 흉추신전 그리고 즉 가슴펴기 스트레칭입니다. 네네. 네, 우선 앉은 자세에서 머리 뒤로 양손에 깍지에 낀 다음 양 팔꿈치를 뒤로 젖히면서 심호흡을 10에서 15회 반복하게 됩니다. 이때 가슴을 쭉 펴고 심호흡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 한번 자세 봐주시죠. 저 한번 봐주세요. 네, 이렇게 좋은 자세인가요? 가슴을 모아주시고 안 올라가서요? 뒤로 젖히면서 아, 이게 뒤로. 젖혀져야 네. 되는군요. 뒤로 젖히면서. 젖히고 심호흡을 10회에서 15회 정도. 네, 크게 들이셨다가 네. 쉬었다가. 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따라하고 계시겠죠? 네, 따라하고 네. 계실 것 같아요. 이게 또 스트레칭이 돼가지고 굉장히 시원합니다. 네, 쉽게 할 수 있는 동작이니까 네. 따라해 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원장님은 이 동작 꾸준히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저도 가끔씩 이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흉곽출구 증후군 한방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남겨주시죠. 네. 최근에는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에 이제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네. 그로 인해서 이제 잘못된 정보를 습득해서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만세 자세로 자면 척추가 이완되어서 이제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오류인데요. 네네. 실제 수면 중에 만세 자세는 흉곽출구 증후일 때 당장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척추와 관절의 긴장감을 유발해 전신 균형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에 통증이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다면은
전문의를 찾아 이렇게 진료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흉곽 출구 증후군과 한방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윤홍열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